솔직하면 바보다, 솔직하면 호구다, 착하게 살면 호구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솔직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솔직하면 독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솔직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솔직하려면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치밀해야 돼요. 아주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솔직하면 안 됩니다 하는 상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솔직함이 독이 되는 상황. 상대의 약점을 서로의 동의 없이 솔직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때 되게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알아차리고 있지 못한 진실 또는 상대방이 열심히 우기고 있는 진실, 거짓말을 하면서 우기고 있는 진실을 목격하면 너무 거슬려서 참을 수가 없어요. 진실한 거 너무 좋죠. 근데 사람이 꼭 나빠서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기에는 본인이 많이 미성숙할 수도 있어요. 진실은 결국에는 단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확 얘기해준다고 상대방이 확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금야금 얘기해준다고 해도 누구는 그 야금야금 얘기해준 것도 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어떤 진실보다도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아킬레스건. 그거는 보여도 못 본 거고 들려도 안 들은 거예요. 모른 척 해줘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분석까지 하고 비판까지 한다. 그거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무례고 모욕감을 줘요. 왜냐면 이 사회가 거짓말을 하면 누군가가 곤란에 빠뜨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비판을 받고 행동을 교정해야 맞는데, 그냥 그 사람이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싶대. 자기가 거짓된 인생을 살고 싶대.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거짓말로 스스로를 망치고 있어요. 자기만. 그래서 결국에 그 거짓말로 피해보는 건 그 사람이에요. 당사자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약간의 불편함과 거슬림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싶다고 남들한테 진실로 무례함을 선물할 자유는 없어요. 두 번째, 상대와 극단적으로 다른 가치관 또는 생각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걸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 물론 사람이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지, 취향도. 근데 가끔은 서로 굉장히 예민한 주제로 극단적으로 이 생각이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부드럽게 그 대화를 풀어나가던가 그냥 침묵을 하던가 넘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말할 의사가 충분해 보여. 그리고 나도 공격적으로 말할 의사가 충분해. 그러면은 그냥 그 주제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 또는 나 둘 중에 한 명이 부드럽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 서로 둘 다 서로한테 내송을 부리고 있고 배려와 양보를 하고 있어서 친절을 베풀고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굉장히 공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 역시도 맞춰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절대로 솔직해지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는 근처도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우회해서. 내 딴에는 나는 친절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같이 말릴 것 같으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침묵을 선택하세요. 돌아가는 걸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솔직한 게 독이 되는 상황은요, 상대에게 조금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관적인 판단. 나는 객관적으로 이런 것 같아. 난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사람은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주관적입니다. 내가 살아온 체험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기 때문에, 심지어 과학자들조차도 서로 반대되는 현상을 가지고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틀렸네 이러면서 싸워요. 여러분들 과학적인 거 신뢰하시잖아요. 과학자들도 싸운다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가 현실인데, 뭐가 객관적인 건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이게 주관적인 거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의견이 객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생각이 객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강요하거나 아니면 폭력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주면서 상대방한테 표현되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주관적이라는 전제하에 나의 주관적인 이런 판단이 누군가한테 만약에 무례함으로 다가와질 수 있다면 솔직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화 또는 치유 가능한 여러분들의 감정을 타인한테 무차별적으로 너무 충동적으로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경우. 솔직하고 싶어도 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내 감정을 충분히 치유하고 비울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고세 못 참고 그걸 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풋뿌리고 다니면서 나 화났어. 당신들도 너무했다고. 당신들도 한번 괴로워져 봐라. 이러면서 막 내가 독서를 하고 다녔어. 그러고 나서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치유와 정화를 했는데 사람들한테 다시 와가지고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헤헤 하면 사람들 어때요? 폭격 다 맞아 있어. 그리고 열심히 나랑 싸울 준비하고 있어.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고세를 못 참고 핵폭탄을 투하했구나. 이걸 어떻게 수습한다? 여러분들은 자신한테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서 때로는 침묵을 하거나 때로는 모른 척을 하거나 때로는 하얀 거짓말을 하거나 솔직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조금 받아들여질 수 있게 설득을 해가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는 100% 솔직할 수 있어. 하지만 남한테 행동을 하거나 타인한테 세상한테 행동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나를 곤란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솔직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왜 이걸 감춰야 되라면서 막 여기저기 다 퍼뜨리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폭격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인 충격을 느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한테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솔직하면 독이 되는 상황은요. 상대의 가치를 품평하는 듯한 태도. 이거는 솔직히 솔직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의가 아니에요.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떻네? 몸이 어떻네? 이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래, 속으로는 너무 미숙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 5살이 5살처럼 구는데 어떡하겠어.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미숙한 5살짜리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겉모습은 성인이란 말이야. 근데 내 안에 있는 이런 미숙한 생각들을 그대로 표현한다. 팩트니까 뭐 어때? 이러면서 당당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표현한다.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런 품평을 했을 때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랑은 정말 기본적인 예의가 갖춰지지 않고 몰상식해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어도 어쨌든 자기가 공격받고 무례한 체험을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도 역시 여러분들을 품평하듯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씩씩 얼마나 잘났길래 자기가 무슨 연예인처럼 잘생기고 예쁘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속으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당사자 귀에 들어가게 당사자 면전에 대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잘못을 판단할 때 상대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물론 요목조목 비판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법을 어겨서 누군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던가 범죄를 저질렀다던가 하면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랑 상관없이 팩트로 이렇게 딱 판단을 해야겠죠. 비판을 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뭔가 서운하거나 화나거나 답답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서운한 부분이라던가 내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요목조목 있는 그대로 팩트로 이렇게 박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목적은 뭐지? 상대방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갈등을 풀어서 내 의견이 수용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자기가 잘못했든 잘했든 말이 아프면 안 들어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때부터 청개구리 실보가 발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내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걸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너무 짜증나죠? 근데 그래야 돼. 왜? 우리 지금 목적은 뭐다? 설득이니까. 말을 예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솔직함이 독이 되는 상황 7번째는요. 상대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조심성 없이 말하는 거.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 입장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상대방한테 중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내가 조금 말재주가 없다. 내가 좀 오해를 많이 받는 편이다. 그러면 그냥 말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를 조심성 없이 생각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는 자제해야 되는 행동이지 않나. 사람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 또는 자기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직업일 수 있고, 누군가는 뭐 연인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물질적인 이런 풍요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귀하게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매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헌신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속으로 별로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다른 친구한테 별로라고 얘기하지 왜 굳이 그 당사자 앞에서 막 평가를 하면서 왜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함부로 조심성 없이 말을 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내요. 싸우자는 거지. 그건 명백하게 시비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솔직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8번째, 솔직함이 독이 되는 상황은요. 다듬어지지 않은 의견 표현으로 트러블을 유발할 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좀 다듬어줘야 돼요. 어떻게 다듬어줘야 되냐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말한 의도대로 상대방한테 전달이 될까? 그리고 내 말이 상대방한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면서 나쁘게 받아들여지진 않을까? 또는 내 말이 누군가한테 저격처럼 들리지 않을까? 내가 의도했던 거란 모르겠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격이 되지 않을까? 또는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솔직함이 독이 되지 않는데, 물론 모든 순간 100% 검열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습관적으로 검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원만하게 이 주변 관계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보통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봤을 거예요. 생각 없이 너무 솔직해서 누군가한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심지어 악의가 없어서 더 헷갈리고 더 짜증나. 그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때로는 나의 솔직함이 돌이 되어서 어떤 개구리를 죽이고 있진 않나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죠. 선택을 하세요. 3개 중에서. 솔직해지는 것, 침묵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날 위한 것일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솔직하게 말할 것인가? 그냥 침묵을 유지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얀 거짓말을 살짝 한다는 거, 이렇게 3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곤란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일까?